시장과 가격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수요와 공급을 공부합니다. 수요와 공급,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요. 경제활동에서는 꼭 필요한 용어입니다. 여러분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살펴보고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고를 때는 이것을 보고 물건을 고르죠. 맞아요. 물건의 상태도 보지만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시장 가격, 시장에서 결정되는 물건의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3. 시장 가격의 결정을 공부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는 가격을 봐야 됩니다. 얼마예요? 이 말부터 나오잖아요. 자, 이때 우리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죠. 먼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그래프에서 찾아주세요. 자, 첫 번째 곡선의 이름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수요 곡선이랑 공급 곡선을 따로 봤는데 합쳐놨어. 왜? 거래를 할 때는 수요자랑 공급자가 같이 만나서 거래를 하거든요. 첫 번째 곡선을 수요 곡선이라 하고요. 바로 옆에 파란색 곡선을 공급 곡선이라 하는데요. 거래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이 점, 여기 T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 점을 포인트 프라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거래가 되는 가격, 균형 가격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거래량도 확인할 수 있죠. 자, 균형 가격은 이렇게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의 가격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시장 가격이 되는 것이고 이때 일치하는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 하는데요. 시장 가격 결정 그래프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지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부분도 확인을 해볼 건데요. 모든 거래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이 모습을 초과 상태로 연결해 볼게요.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입니다. 자, 초과라는 말은 넘치다라는 뜻인데요. 어느 한쪽이 더 많을 때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비자, 그러니까 수요자와 판매자죠. 공급자의 욕구가 일치해야 되거든요. 자, 먼저 초과 수요부터 살펴보면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고자 하는 양,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데 상품의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낮은 상태에서 결정됩니다. 이때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은 상태예요. 우리 수요 곡선에서 배웠잖아요.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도 증가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품의 가격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균형 가격까지 올라가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때 수요자들끼리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과 공급도 있는데요. 초과 공급은 균형 가격보다 상품 가격이 높은 상태. 공급 곡선에서 배웠듯이 공급자는 가격이 비쌀 때 많이 팔고 싶어서 공급량을 늘리게 돼요. 이때는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상태가 나타나고 결국 이때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데요. 판매자들끼리 경쟁을 해요. 일단 내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균형 가격까지 내려가면서 가격은 초과 가격이었잖아요. 내려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시장 균형이라 하는데요. 시장 균형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즉, 자신이 원하는 양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이때 남거나 모자라는 것이 없는 상태를 시장 균형이라 부릅니다. 친구들의 사회 실력을 업그레이드합니다. 더 알아보기. 오늘은 애덤 스미스를 만날게요. 자, 애덤 스미스는 영국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했고요. 이게 바로 시장 가격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필요한 것이 가격입니다. 가격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시장 가격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즉 생산자는 판매자, 공급자예요. 이들이 서로 동의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수박 얼마예요? 10,000원이요. 못 사겠네. 5,000원이에요. 살게요.
이 5,000원이 시장 가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 가격이 우리가 거래를 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인데 애덤 스미스는 이 시장 가격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 무슨 얘기야? 손이 안 보여? 즉, 시장 가격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조정을 해주는 역할이란 뜻입니다. 손으로 물건을 우리가 만지고 잡고 하잖아요. 이렇게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시장 가격의 첫 번째 역할은 그래서 신호등입니다. 자, 신호등은 빨간불이 켜지면 건너가? 아니죠. 멈춰. 파란불이 켜지면, 초록불이 켜지면 건너가죠. 이렇게 신호등은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생산자에게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소비자에게는 무엇을 얼마나 소비할지를 알려주는 깜빡깜빡 신호등 역할을 하는데요.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비싸! 사지 마! 그리고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에게 물건을 사라고 신호를 보내겠죠. 그리고 이 모습은 생산자에게도 똑같이 전달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량이 늘어나게, 또 가격이 내려가면 생산량을 줄이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의 퀴즈 이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 시장의 종류를 살펴볼까요? 시장은 거래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 두 번째는요,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습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말해요. 오리고기도 됩니다. 이렇게 용도가 비슷하게 사용되는 재화의 관계를 무엇이라 한다? 정답은 대체재입니다. 3번은 우리가 공부했던 그래프가 등장합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무엇이라 한다? 요거 많이 틀릴 것 같은데요. 정답은 균형 가격입니다. 그래프상에서 균형 가격이라 했고요. 이 균형 가격을 부르는 다른 표현, 시장 가격도 있고 표준 가격도 있습니다. 자, 균형 가격이라 써도 되고요. 시장 가격도 가능한데 교과서에서는 균형 가격이라고 한다는 것, 그래프 모습 기억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